찬밥 손흥민 재계약 대신 1년 연장 전망. 현지 매체 토트넘과 재계약 보도에 디 애슬레틱 조건 유지 연장이라고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EPL을 누비고 있는 흥민이 형에 대한 대우가 예전만 못할 가능성이 제기가 됐다라고 하고요. 스포츠 전문 매체 디 애슬레틱은 영국판 30일 토트넘 허스퍼 선수단 진단 어디를 강화하고 누가 떠나야 하는가, 재하로 토트넘은 계약서에 보장된 1년 연장 옵션을 활용해 손흥민과 2026년까지 계약을 이어갈 것이다 라고 보도했다. Are you serious? 진짜 Are you serious? 2015년 토트넘에 입단한 손흥민은 9시즌 동안 변함없는 활약을 펼치면서 두 차례 재계약을 했고요. 손흥민은 2025년 6월과 토트넘이 계약이 만료되는데 구단의 의지에 따라 계약 기간을 1년 더 연장할 수 있는 옵션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난해부터 토트넘이 세 번째 계약을 재계약을 맺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었는데, 해리케인이 지난해 여름 손흥민 선수 어떻게 보면 비슷한 상황이었죠. 1년이 남은 상태에서 미넨으로 이적을 했죠. 그러면서 흥민이 형이 이번 시즌에 주장을 맡으면서 17골 10도움으로 눈부신 활약을 펼쳤고 재계약 협상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예상이 됐었다. 그리고 EPL에서 3차례나 10골 10도움을 기록한 선수는 손흥민 외에 5명밖에 없는데요. 웨인 루니, 무하메드 살라, 에릭 칸토나, 프랑크 램파드, 디디에 드록바. 와, 아니 여기 흥민이 형이 들어간다고? 와, 웨인 루니, 살라, 칸토나, 램파드, 디디에 드록바. 저기에 들어간다. 대단하긴 하다. 그런데 디 애슬레틱은 토트넘이 손흥민과 세 번째 재계약을 추진하는 대신 옵션을 발동한 것으로 분석을 했다라고 하고요. 보통 구단과 선수가 재계약을 진행한다면 연봉 등의 대우가 올라가지만 옵션은 현재 조건을 유지해 연장하는 방식이다. 손흥민은 토트넘에서 팀 최다인 19만 파운드 약 3억 2천만 원의 주급을 받고 있고요. 트랜스퍼 마케트는 지난 27일 축구 선수들 시장 가치를 새롭게 정리를 발표하면서 손흥민의 가치를 직전보다 500만 유로 약 74억 원 낮은 4,500만 유로에 약 665억 원으로 평가를 했다. 흥민이 형 가치가 이거밖에 안 된다고? 허허. 근데 여러분들 요거에 대해서 솔직히 저는 조금 할 말이 있어요. 이거는 제가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냐, 두 가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두 가지. 자, 손흥민 선수가 한국 나이로 33이죠. 그쵸? 33인데 계약은 34까지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연장 옵션을 발동시켜버리면 35까지 손흥민이 있는 거죠. 그러면 2년이야. 근데 어쨌든 토트넘이라는 구단 내에서는 손흥민은 벌써 최고급 대우를 받고 있는 상황이죠. 구단의 입장만 바라보면 이게 맞긴 해요. 구단 입장에서는 이게 맞기는 해. 요즘은 뭐 35살도 짱짱하다라고 하는데 틀린 건 아니죠. 근데 구단도 사실 자선사업가도 아니고 구단 입장에서는 이렇게 연장 옵션을 발생시켜서 손흥민을 2년을 더 데리고 있을 수 있다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구단 입장에서는 최대의 이익이면서 동시에 비용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인 거죠. 그래서 이게 만약에 진짜 실제로 발동이 된다라고 하면 사실 구단을 나쁜 사람으로 볼 수는 없는 거예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나쁘게만은 볼 수 없다. 레비가 사장 입장에서 보면은 진짜 난 놈이긴 한 거죠. 근데 또 요렇게도 볼 수 있겠죠. 그 디파트먼트에서 제가 일을 하고 있다. 만약에 레비 사장님이 우리끼리 모여 있는데 요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레비가 와가지고 야, 흥민이 너무 잘하지 않냐. 그리고 솔직히 우리가 포스테코글루를 밀어주기로 했다. 근데 포스테코글루를 밀어주려면 주장을 적어도 2년은 더 데리고 가야 이 주장을 통해서 진짜 자기들이 원하는 변화를 일으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를 꺼낼 수가 있어요. 그죠? 그리고 포스테코글루도 제일 먼저 부탁할 것 중 하나가 주장 빨리 재계약해라, 혹은 주장을 더 남게 해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할 거란 말이죠. 그러면은 그런 상황에서 레비가 야, 그러면 우리 그냥 계약 발동시켜버리자, 이렇게 한 거야. 근데 그 중에 있는 스태프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어떤 이야기를 하냐, 근데 대표님, 솔직히 말해서 우리 레전드 대우를 너무 안 하는 거 아니냐. 우리 이 구단에 레전드 누가 있냐. 이 구단을 우리가 바라보면 진짜 레전드가 원클럽맨이 몇 명이나 되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토트넘이라고 치면은 떠오르는 선수가 레들리 킹밖에 없어요. 레들리 킹. 그리고 그냥 제 기준에서 토트넘에서 그래도 자기의 전성기 때 대우를 그나마 좀 받은 선수 중 한 명은 저메인 데포까지. 딱 요 정도? 요 정도거든요. 그 외에 해리케인도 어쨌든 간에 이번에 좀 이상하게 나갔고,
흥민이 형도 여기서 만약에 재계약을 주는 게 아니라 연장 옵션을 더해주게 된다면 그냥 토트넘이 바뀌려고 한다라는 거를 이번 시즌에 컨셉으로 가지고 왔지만 지금 우리가 바라보면 사실 제3자의 입장에서는 이 구단은 전혀 바뀌지 않고 있다. 요리스는 약간 다른 게 요리스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나이가 이제 들면서 기량이 저하된 상태에서 나갔잖아요. 그건 좀 다르죠. 그거는 요리스는 약간 달라요. 근데 손흥민, 해리케인은 아직 전성기를 달리고 있는 이 시점인데 이 시점에서 3자 입장에서 바라보면 야 우리 이번에 진짜 이번에만큼은 레전드 대우를 해줘야 된다. 이번만큼은 진짜 우리가 이 구단의 아이콘, 이 구단에서 멋지게 은퇴하는 선수를 만들 수 있는 정말 소중한 기회인데 이 기회를 우리가 직접 날릴 거냐.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구단 직원들 중에 누군가 목소리를 낼 수 있겠죠. 근데 레비 입장에서는 어떤 느낌이냐. 야 현실적으로 바라보자. 흥민이의 장점이 뭐야? 달리기지. 흥민이의 장점이 뭐야? 빠르게 움직이면서 마무리하고 크로스하는 능력이잖아. 근데 흥민이가 이제 2년 뒤면은 34이야 35이야 그럼 그때 흥민이가 우리가 5년 계약 줬다가 나머지 3년을 그냥 연봉만 주다 끝날 수도 있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거야. 레비는 진짜 여러분들, 레비는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토트넘이라는 구단이 성적으로 발전을 못하는 거다. 전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손흥민한테 진짜 좀, 그러니까 막 다른 팀 솔직히 말해서 뭐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 손흥민 선수보다 연봉 많은 애들이 많잖아요. 나는 이런 마인드예요. 한국인이어서가 아니라 그냥 이 선수를 영국인이라고 바라봤을 때도 이 구단이 정말 커지고 싶고 포스트코글루랑 진짜 우승을 원한다면 적어도 토트넘이 구단 내에서는 오퍼하지 않았던 금액을 손흥민에게 재계약으로 계약을 줘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솔직히 구단 입장에서 팬들 입장도 두 가지가 될 수 있어요. 하나는 야 우리 대표 일 잘한다, 야 우리 대표가 스타디움도 어쨌든 간에 판타스틱하게 새로 만들었고 그 다음에 손흥민도 어쨌든 이렇게 해서 키핑을 하면서 좋은 감독 데려와서 또 우리가 돈을 아끼면서 나아가는구나, 야 우리는 그래도 건강한 구단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팬들도 있을 수 있고, 또 다른 팬들은 야 저 짠돌이 새끼 뭐 하는 거냐 진짜, 이러니까 우리 구단이 맨날 4위 싸움이나 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거 진짜 아니다, 이렇게 이제 또 목소리가 커질 수 있는 팬들도 있는 거죠. 근데 한국인이라면 다 후자인 거죠. 솔직히 말해서 한국인은 다 후자인 겁니다. 근데 이게 답인 것 같아요. 어떤 게 답이냐면 뭐 오피셜이 안 나왔잖아요. 실제로 재계약을 하는 건지 아니면 조건 유지 연장을 하는 건지 이건 우리 아무도 모릅니다. 이건 진짜 손흥민 선수와 토트넘 둘이서만 알고 있는 이야기죠. 근데 저는 제가 손흥민이라면 조건 연장을 하자라고 하면서 거기다가 옵션을 걸 것 같아요. 솔직히 다음 시즌에 손흥민이 잘할 거냐 못할 거냐라고 물어보신다면 잘할 겁니다. 아니, 무조건 잘할 겁니다. 그래서 저는 손흥민 선수가 재계약을 하지 말고 계약 연장 옵션을 걸되 본인이 원하는 팀에서 오퍼가 왔을 경우 떠날 수 있게 해달라, 요렇게 조건을 거는 거죠. 그래서 그 조건이거나 아니면은 지금 당장 내가 원하는 금액에 재계약을 해달라, 4년 5년을 달라, 그러니까 이렇게 협상을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레비 입장에서는 아시아 사람 주장 완장까지 세웠으면 할 만큼 한 걸 수도 있음. 잉글랜드 축구에 대한 프라이드가 굉장히 강해서 아시아 사람에게 그런 대우 안 함. 그것도 맞는 말이야. 그거는 뭐 틀린 말은 절대 아니지. 그 말이 맞는 말이기도 해. 영국인들이 아시아인들을 그렇게까지 대우를 해주는 경우는 많이 없긴 하지. 근데 그거는 아시아 선수여서 그렇게 대우를 안 한다라는 느낌보다는 손흥민만큼 대단했던 선수가 없었어. 그것도 또 바라봐야 돼. 해리케인이 나간 이 시점에서, 요리스가 나간 이 시점에서 다이어가 골골대면서 주전 경쟁 완전히 밀린 시점에서 토트넘에서 주장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냉정하게 손흥민 혹은 벤 데이비스밖에 없었어. 근데 벤 데이비스는 주장 완장을 채우기에는 사실 주전 선수가 아니었고 손흥민밖에 없었던 거죠. 절대 틀린 말은 아닙니다, 여러분들. 제가 영국에 살아봐서 알고 있는 건데 절대로 틀린 말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저는 이거 뭐 예전부터 얘기해 왔어요, 여러분들. 떠나는 게 맞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떠나는 게 맞아요. 손흥민 선수는 너무나도 대단한 선수고 맨날 뭐 에이징 커브다 하는데 에이징 커브는 우리만 오고 있지 흥민이 형은 오고 있지 않고, 흥민이 형은 토트넘에서 이 정도 활약을 했다라고 하면 솔직히 어느 팀을 가든 우승 트로피를 들어 올릴 수 있는 팀에 가서 자기 역할을 다 했으면 다 했지 못할 선수는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손흥민 선수가 진짜 올해 재계약을 할 거면 진짜 크게 해야 되는 거고, 그게 아니라면 그냥 조건 유지 연장을 하되
반대로 옵션을 걸어서 떠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이게 손흥민 선수도 어쨌든 간에 이번 시즌 진짜 자기 몸을 갈아서 뛰었잖아요. 누구보다 이 4등을 하고 싶은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서 뛰었단 말이야. 근데 거기다가 17골 넣고 어시스트 솔직히 한 15개까지 달 수 있었는데 선수들 퀄리티가 안 좋아서 그걸 못했어. 근데 토트넘이 지금 영입하려고 하는 선수들 중에 챔스권을 진짜 나가거나 우승 트로피를 딸 수 있을 만한 선수를 영입을 과연 하느냐라고 했을 때 또 그러지도 않을 거야. 그럼 손흥민 선수 입장에서도 내가 나이가 들어가고 있는 입장에서 이 리빌딩이 해봤자 4위 싸움하는 리빌딩 하는 거면 내가 이걸 왜 해야 되냐 이럴 수 있는 거거든. 근데 여러분들 그거 아시죠? 제가 토트넘 경기를 중계하거나 제가 토트넘 이야기를 하거나 어떤 이야기를 할 때 항상 저는 비관적인 것만 이야기를 합니다. 기분 안 좋은 것만 얘기해요. 이 팀은 빅클럽이 아니다. 이 팀은 4위 싸움을 할 수 있는 스쿼드가 없다. 이 팀은 좋은 축구를 하지만 결국 이게 토트넘이다 라고 얘기할 때마다 여러분들은 이제 이 새끼는 토트넘 까다, 이 새끼는 토트넘 까다 이렇게 이제 이게 돼요 항상. 허나 시간이 흐르고 결과론적으로 보면 토트넘은 토트넘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여러분들도 같이 욕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그러니까 우리는 토트넘 팬분들도 계시지만 우리는 소니 팬이에요 여러분들. 우리는 소니 팬인데 소니만 생각하면 토트넘을 지켜세울 필요가 없습니다. 왜 토트넘을 지켜세울 필요가 없냐? 이 구단이 지금까지 해온 방향성이나 이 구단이 지금까지 해온 방식을 바라보면 이 구단은 진짜 큰 구단이 되기는 어렵기 때문입니다. 근데 또 여러분들 반대로는 그것도 있어요. 손흥민 선수가 솔직히 토트넘에서 어마어마한 커리어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그죠?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아까 저기 본 것처럼 프랭크 램파드, 디디에 드록바, 칸토나, 살라, 웨인 루니 외에는 EPL에서 3차례나 텐텐을 기록한 선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손흥민 선수가 6번째 선수가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다른 팀에 갔을 때 이번에 해리케인이 한 것처럼 바로 적응을 해서 또 완전히 잘한다는 게 보장이 되어 있진 않아요. 그럼 손흥민 선수가 올해도 새롭게 시즌이 시작이 될 때 텐텐을 또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또 따져보면 왜 흥민이 형이 쉽게 이적을 안 하는지도 우리가 반대로 볼 수 있다. 그리고 이게 이 팀에 이제 적응이 돼 있고 이 팀에 있어서 예를 들어 출근할 때 보는 스태프부터 경기장 구조나 본인이 살고 있는 지역이나 뭐 그냥 이런 게 완벽하게 다 마음에 들고 그냥 그 환경이 너무 익숙하고 편하기 때문에 굳이 이동을 안 하고 싶은 걸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건 우리의 욕심일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선수를 너무 좋아하고 우리가 이 선수가 더 잘하고 더 좋은 선수들과 뛰는 모습을 보고 싶어 하기 때문에 레비를 비판하는 거고 뭐 토트넘을 비판하는 거지. 사실 또 좋게 보면 손흥민이 있기에 토트넘이 있지만 토트넘이 있기에 또 손흥민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사실 그냥 흥민이 형의 선택이 좋은 선택이다. 전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결국 토트넘에 남게 돼도 이 뭐 연장 계약을 해서 남게 되더라도 손흥민 중심으로 돌아가는 팀에 있는 거고 지금 거기다 주장만장까지 하고 있고 어쨌든 간에 이렇게 계속 기록은 만들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우승 트로피가 없을 뿐이지 그 외에는 개인적인 스탯으로만 보면 어마어마한 선수이기 때문에 그냥 우리의 욕심이다. 사실 흥민이 형과 레비 그리고 토트넘은 너무 사이가 좋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안 좋다. 우리가 개무시하는 걸 수도 있고. 근데 그 동기부여라는 게 다 다르죠. 뭐 우리가 봤을 때는 우승을 해야지만 동기부여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다른 분들이 봤을 때는 그냥 이렇게 세계에서 최고의 리그에서 좋은 팀, 빅클럽은 아닙니다. 좋은 팀에서 뛰면서 이렇게 기록을 계속 세워나갈 수 있고 계속 최고의 선수들 안에 들어가는 선수가 될 수 있다라는 거 쉬운 게 아니니까요. 물론 경기 볼 때 가끔가다 우리가 속이 터지긴 하죠. 보스텍은 우승하러 여기 왔대잖아. 말은 너무 잘해서 막 사람 홀림. 근데 말만 잘하는 게 아니라 그 감독님은 여러분들 진짜 좋은 감독님이에요. 좋은 감독님이 맞고요. 저는 그냥 사실 이거에 있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흥민이 형이 떠났으면 좋겠지만 그냥 이거는 어디까지나 손흥민 선수의 환경을 우리가 다 모르고 손흥민 선수가 결정하는 거를 그냥 응원해주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